네, 임태교육감님. 네. 네, 지난번 지방선거 공약으로 신도시 건설시 학교 건설 최우선화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공약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업무 보고 대신 현안 사안을 들어보니까 제가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더 갈망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경기도는 정말 심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요 교육감님보다 업데이트된 자료가 없어서 2021년도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2021년도 기준 경기 지역 초, 중, 고등학교의 과밀학급 기준이 50.3%나 됐어요. 그런데 이 50.3%가 과밀학교예요. 그런데 전국 평균으로 보면 24.6%거든요. 네. 전국 평균에 비해서 경기도가 절반 가까이나 배나 더 많은 수치예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경기도의 경기도의 학교 설립이 지연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경기도는 워낙 과밀이 많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심사를 해서 이 허가를 내주느냐고 내서 사실은 경기도에 신설 허가가 많이 나는데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다.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과 달리 경기도는 절대 학생 수가 좀 늘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네, 따른 네, 문제로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비상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네, 이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늘 부모님들을 만나면 하는 소리가 학교 지어주세요예요. 네. 그런데 지금 교육부의 중투 심사가 너무 획일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령 이렇게 뭐 정해놓은 반경,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학생 수 이런 걸 따져서 아주 그냥 획일적으로 이를 지정을 하는데 네. 여기에 최대 피의자가 경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번 국회 개원 때부터 이 중투위 심사 제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개정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특히 공공택지 내 소규모 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부 고시 개정을 제가 추진하고 있거든요. 교육감님 네네. 혹시 이 내용 알고 네네, 계시지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교육청과 각 시군 특성을 반영한 학교 설립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도 함께 하시겠죠? 네, 그럼요. 아주 네, 이 점에 그렇게-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는요, 경기도가 이제 이게 그 국토의 균형 발전에서 보면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는 거는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이 그런 걸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네네. 인구가 많아지니 당연히 그 신규 택지 지구들이 늘어서게 되고 네. 이 들어서는 신규 택지 안에 반드시 학교가 설립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전 국토의 균형 발전에 따른 학교 설립을 해야 되지만 시교육청이나 시도교육청이나 시군교육청은 그 지역에 맞는 학교 설립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견해를 저는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공감합니다. 특히 이제 경기도의 경우에는 절대 숫자가 늘고 인구가 이 지역별로 신도시 개발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재편이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 분포가. 네, 네. 특히 신도시 개발 시에 이 다자녀 우선 분양의 그 제도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그 보통 지역보다도 훨씬 더 학생 수가 그 예상 밖으로 많아진, 그래서 과밀 또는 과대학급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투심에 경기도 내에 또 그거에 비해서 학교 소멸이 되는 또 거의 폐교가 돼야 되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의 학교를 예를 들면 신설 대체 이전을 지자체 간에 좀 그 기초단체를 넘어서더라도 그거의 경우에는 재배치를 한다 하는 개념으로 경기도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달라 하는 안을 네. 지금 중투심 내지 그 교육부에 좀 그 반영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제가 사는 시흥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네. 전국에 그 학령 인구가 지금 다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흥 지역은 신규 택지가 5개가 생겼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1개가 예정되어 있고 도시개발의 큰 사업으로 1개가 더 예정돼서 총 7개의 택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시면 저희 시흥은
2015년에 비해서 10,000명 가까이나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데 학교는 학생이 있는 곳에 지어줘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런데 실제로 그 택지지구 내에 학교를 예정 부지를 만들어 놓고도 설립을 하지 않는 예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먼 거리로 학교를 가야 되고 그 먼 거리 간 학교는 과밀이 되고 또 신도시에 학교가 지어지면 그거는 과대 학교가 되고 이런 그렇습니다. 아주 그 불균형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감님께서 저희도 열심히 하겠지만 교육부하고 협의를 할 때 경기도만의 그리고 택지지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특성들을 잘 파악하셔서 대응을 좀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릴 거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학령 인구 감소가 무서워서 학교 설립을 주저하는 교육부의 입장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학교 복합화예요. 네. 학교 복합화, 지자체와 또는 LH와 지회치와 필요한 공공시설들을 같이 합쳐서 학교를 만들 때 만약에 미래의 학생 인구가 줄어들면 이것을 공공시설로 전환하는 그러한 방법도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교육감님께서는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말씀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교육부의 입장도 사실은 그 장기적으로 보면 또 일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교육이나 그 이제 그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지를 예상해서 지금 복합화가 필요한 이런 적이 이미 나타나고도 있고 또 이미 시설을 가령 부족해서 짓더라도 몇 년 후에 닥칠 그런 그 상황에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분당 지역 같은 데 보면 과거에 다섯 학급, 6학급씩 있던 데가 지금 한 학급 채우기도 어려운 학교가 지금 많이 늘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신도시의 지금 그 변화 상황을 보면 불과 한 20년 만에 그 상황이 그렇게 지금 그 반전이 되고 있어서 지금 저 말씀대로 교육부의 고민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복합화 학교 굉장히 네. 좋은 저도 방안으로 생각하고 그럴 때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일본- 이 복합화가 네. 예,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학교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용지 확보비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용지 확보비에 대한 방법이 수월해지는 것이고 나중에 이 사업이 학령인구가 감소되었을 때 활용면도 굉장히 유익해지는 거고요.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입구가 다르게 설계를 하거나 철저하게 학교에 대한 시설의 안전 문제는 지자체가 관리 감독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이러한 안전 장치들을 해가면서 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의 학교 설립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경기도와 저희가 열심히 네, 그렇게 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수고.